안녕하세요. 멤버십 가입, 그리고 구독, 좋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응원 하나하나가 동아시아의 거대한 지정학적 흐름을 분석하는 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제가 2025년 11월에 말씀드렸던 분석 기억하시나요? 그게 이제는 더 이상 단순한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눈앞에서 마주하고 있는 이 냉혹한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그때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동아시아에 거대한 충돌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다고. 그리고 지금 흩어져 있던 그 모든 조각들이 딱 들어맞으면서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완성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숫자, 316. 이게 바로 모든 것을 증명하는 스모킹 건입니다.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2026년 2월 8일 일본 자민당이 총선에서 무려 316석을 가져갔습니다. 이게 그냥 선거에서 이겼다, 이 수준의 이야기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건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려왔던 그 거대한 설계, 바로 그랜드 디자인이 이제 물밑에서 완전히 모습을 드러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탄인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고 또 앞으로 어디로 가게 될지 제대로 한번 파악해 봐야겠죠? 오늘 분석은 총 5단계로 나눠서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제 예언이 어떻게 적중했는지부터 시작해서 왜 일본이 창끝이 되었는지, 그리고 중국은 왜 안에서부터 무너지고 있는지, 또 이 모든 걸 담고 있는 거대한 설계도의 증거는 뭔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가리치는 단 하나의 결론, 바로 제2차 청일전쟁까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네, 모든 건 바로 이 첫 번째 신호탄에서 시작됐습니다. 제가 2025년 11월 16일 분석에서 정확히 짚었던 바로 그 지점이죠. 일본이 어떻게 지정학적인 창끝으로 변해가는가. 말 그대로 설계된 혼돈의 첫 번째 도미노가 바로 여기서 쓰러진 겁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계획의 실행자, 바로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입니다. 대만에 무슨 일이 생기면 그건 곧 일본의 생존 위기다, 이 말이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외교적 발언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전후 70년간 이어져온 평화라는 낡은 질서를 완전히 부숴버리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 위한 군사적 행동의 공식적인 첫발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모든 혼란이요, 그냥 우연히 벌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아주 정교하게 짜인 그랜드 디자인의 일부예요. 해겔 변증법의 정, 반, 합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죠. 낡은 질서, 즉 정을 일부로 만든 혼돈, 반으로 깨부수고 그 폐허 위에서 완전히 새로운 질서, 합을 만들어내려는 정말 거대한 문명사적인 재편 계획인 거죠. 다카이치 총리의 그 선언이 바로 그 반, 즉 의도된 혼돈을 만들기 위한 첫 번째 수였던 겁니다.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한 수였죠. 낡은 질서의 핵심인 중국 공산당을 대만이라는 덫으로 끌어들여서 말하자면 21세기판 진주만을 만들어내려는 완벽하게 설계된 함정이었던 겁니다. 자, 그랬더니 중국이 어떻게 반응했나요? 정확히 예측한 그대로였습니다. 불장난하면 타 죽는다면서 길길이 날뛰었죠. 근데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건 바로 이 중국의 격한 반응이 역설적으로 다카이치 총리한테는 최고의 선물이 됐다는 겁니다. 일본을 급격하게 재무장시킬 수 있는 완벽한 명분을 손에 쥐어준 거죠. 봐라, 중국이 저렇게 위협하지 않느냐? 하면서 일본 내 위기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렸고, 이걸 발판으로 방위비를 GDP 2%까지 단숨에 올리고 적 기지를 때릴 수 있는 능력까지 확보하고 자위대를 사실상 군대로 바꾸는 이 모든 일들이 그냥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이겁니다. 이렇게 밖에서 일본이 중국을 계속 쿡쿡 찌르면서 도발하는 동안에요, 그 타겟인 중국 내부에선 전혀 다른 차원의 붕괴가 정말 신기할 정도로 정확히 같은 시간대에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과연 정말 우연일까요? 자, 이제 시선을 중국 내부로 한번 돌려보죠. 제가 2025년 11월 21일 분석에서 바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이 거대한 설계는요, 단순히 밖에서만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낡은 질서의 심장부인 중국을 바로 그 안에서부터 무너뜨리는 계획까지 포함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그때 현대 중국을 2차 대전 직전의 일본 제국과 비교했었는데요. 둘 다 폭주하는 제국이라는 점은 똑같지만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 제국은 사무라이 정신 같은 어떤 문화적인 배경에서 군국주의가 나왔다면, 지금 중국 공산당은요, 그 폭력성이 아예 DNA에 박혀 있다는 겁니다.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이게 건국 이념이잖아요. 그러니까 폭력성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존재의 이유 그 자체인 거죠.
안정의 시대가 끝나고 혼돈의 시대가 오면요, 권력의 맨 얼굴이 드러나게 됩니다. 무슨 정치적 정당성이다, 경제성장이다, 이런 추상적인 명분들은 다 힘을 잃어요. 그리고 결국 가장 원초적이고 강력한 힘, 바로 군대의 총구가 모든 걸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지금 우리가 바로 그 폭력적인 권력 이동의 현장을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2025년 말부터 시작된 군부 대숙청, 이게 바로 그 증거예요.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요, 시진핑의 오른팔이었던 장유샤 같은 군부 최고위급 인사들이 제거된 게 그냥 부패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은 시진핑을 향한 군사 쿠데타 시도가 있었고 그걸 사전에 적발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에요. 2월 초에 베이징 한복판에 탱크가 돌아다녔다는 건 이제 시진핑이 자기 군대조차 믿지도 통제하지도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아주 명백한 신호인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제가 이름 붙인 임진왜란 메커니즘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안에서는 쿠데타 위협에, 밖에서는 경제가 무너지고 있죠. 이렇게 벼랑 끝까지 몰린 시진핑한테 남은 카드가 뭐가 있을까요? 딱 하나뿐입니다. 내부의 이 모든 불만과 모순을 밖으로 돌리는 거죠. 외부에 거대한 적을 만들어서요. 옛날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통일하고 나서 내부 사무라이들의 불만을 잠재우려고 조선을 침략했던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의 다음 수는 너무나도 뻔한 겁니다. 그는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밖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린 거죠. 자, 이제 핵심에 거의 다 왔습니다. 일본의 계획된 도발, 그리고 중국의 예견된 내부 붕괴. 이 두 가지는 절대로 따로 노는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거대한 기계 속에서 정확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두 개의 톱니바퀴 같은 거죠. 그렇다면 이 모든 걸 미리 내다보고 이 거대한 톱니바퀴들을 돌리고 있는 그 더 큰 설계도, 그 청사진은 대체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분석의 가장 중요한 핵심 하이라이트입니다. 제가 2025년에 내놓았던 그 분석들이요,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세계적인 지정학 전략가죠, 조지 프리드먼이 수십 년 전부터 그려온 미래 청사진과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제가 그냥 똑똑해서 맞춘 게 아니에요. 거대한 역사의 흐름을 제대로 읽어냈다는 증거인 셈이죠. 생각해보세요. 지금으로부터 15년도 더 된 2009년에 조지 프리드먼은 자기 책 100년 후에서 아주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중국의 시대는 곧 끝난다. 그리고 바로 이 2020년대에 일본이 다시 아시아의 패권을 쥐는 강대국으로 떠오를 것이다.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저는 2025년 11월에 프리드먼이 말한 바로 그 떠오르는 일본의 역할을 실행할 인물로 다카이치 사나에라는 특정 인물까지 콕 집어서 지목했죠. 보세요. 수십 년 전의 거시적인 예측과 바로 작년의 구체적인 인물 분석이 결국 하나의 똑같은 결과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이래도 거대한 설계도의 존재를 의심할 수 있을까요? 프리드먼이 말한 그 거대한 역사주계의 충돌, 이게 더 이상 무슨 어려운 이론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현실이에요. 하나씩 볼까요? 첫째, 미국. 80년짜리 제도 위기랑 50년짜리 경제 위기가 한꺼번에 터지면서 지금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죠. 정치적으로 완전히 분열됐잖아요. 둘째, 바로 그 틈을 비집고 떠오르는 강대국, 일본. 자민당이 316석으로 압승하고 타카이치 총리가 재무장을 밀어붙이는 게 바로 그 증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붕괴하는 제국들, 바로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시진핑은 내부 쿠데타 막느라 군대를 숙청하고 있고 중국 경제는 무너지고 있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끝도 없는 소모전을 벌이고 있고요. 어떻습니까? 프리드먼의 예측이 그냥 이론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지도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게 그냥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닙니다. 이 데이터가 모든 걸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일본의 방위비 지출 추이인데 그냥 조금씩 오르는 수준이 아니죠. 2025년을 기점으로 거의 수직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2027년 목표가 11조 엔, 우리 돈으로 100조 원이 넘는 돈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세계 3위 수준의 국방비입니다.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돈이 전부 어디에 쓰이겠습니까? 바로 중국을 겨냥한 장거리 미사일 같은 공격 무기에 쏟아부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랜드 디자인의 시간표에 맞춰서 일본이 진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변해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모든 조각들, 즉 일본의 계획된 재무장, 중국의 통제불능 내부 붕괴, 그리고 이 모든 걸 예견했던 프리드먼의 청사진까지. 이 모든 실마리들은 결국 단 하나의 결론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바로 피할 수 없는 클라이맥스, 제2차 청일전쟁입니다. 316석이라는 정말 막강한 권력을 손에 쥔 다카이치 내각은 이제 망설일 게 없습니다. 속도전을 펼칠 거예요. 중국이 정신 차리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틈도 주지 않기 위해서 이 세 가지 로드맵을 거의 동시에 밀어붙일 겁니다. 첫째,
법을 바꿔서 족쇄를 푸는 겁니다. 헌법 구조를 개정해서 아예 전쟁 가능한 국가로 만들고, 둘째, 중국 코앞에 칼을 들이대는 거죠. 대만 바로 옆에 장거리 미사일을 쫙 깔아놓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미국의 시스템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일본군을 미군뿐만 아니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 기업들의 AI 네트워크와 완전히 통합시켜버리는 거죠. 이건 그냥 무기가 좋아지는 수준이 아니라 전쟁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3단계 로드맵이 완성되는 바로 그 순간 중국을 둘러싼 거대한 감옥의 창살이 철컹하고 닫히는 겁니다. 일본에서 대만, 필리핀으로 이어지는 이 제1도련선이 이제는 그냥 선이 아니라 미일 동맹이라는 해양 세력과 중국, 러시아라는 대륙 세력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최전선이 되는 거죠. 이 감옥 안에 갇힌 중국은 어떻게 될까요? 암에서 경제적으로 말라 죽거나 아니면 이 창살을 부수기 위해 전쟁을 일으키거나 다른 선택지는 이제 없습니다. 자, 이제 무대는 완벽하게 세팅됐습니다. 배우들은 모두 자기 자리에 섰고 대본은 이미 오래전에 다 쓰여 있었죠. 이제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과연 전쟁이 일어날까가 아닙니다. 그건 더 이상 질문이 아니에요.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언제, 어디서 그 첫 번째 포성이 울리게 될 것인가?